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문워크 관련해서 받았던 질문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Q&A 식으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Q&A로 답변 드리는 정보는요, 제가 그동안 일본 관련 서적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말하는 그런 답변도 분명 포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코멘트 부분에 출처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또 참고를 해서 원서를 구매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월과 만월 때 어떤 소원 문장 형태로 적으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오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월은 초승달 시즌, 일의 시작을 의미하고요. 만월은 일의 성취를 의미하는 보름달 시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월 시즌에는 현재 시제로 적는 게 좋다고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만월 시즌에는 완료형 문장으로 적는 것이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제는 이런 거죠. 나는 이번 달 안에 8kg을 빼도록 의도합니다. 이런 것은 의지형 현재 시제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완료형 시제 같은 경우에는요, 8kg을 감량하였습니다. 미래 시제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적는 것은 베스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쌍둥이자리 신월, 정갈자리 만월이라고 하면은 해당 별자리만 소원을 올려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오시더라고요.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별자리가 소원을 올릴 수 있고요. 달림은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힘을 나누어 준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힘을 주고 안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소원을 올릴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해당 별자리의 키워드가 이번 시즌의 메인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사수자리인데 그러면 사자자리 만월 때 소원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수자리니까 사수자리 키워드대로 적는 게 아니라 사자자리가 상징하는 대표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원하는 소원이랑 믹스해서 적는 거예요. 조금 예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의 별자리가 해당 별자리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큰 파워를 받을 수 있다라고는 해요. 다음 질문은 보이드 타임에 대한 질문인데요. 보이드 타임은 말 그대로 기도를 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보이드 타임이라는 거는요, 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시간에 소원을 올리면 절대로 안 돼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발신하는 그 소원 목록이 사실은 내가 말끔하게 생각해서 나온 소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최대한 이 시간을 피해서 소원을 적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10만월 시즌은 언제까지예요? 10만월이 일어나고 언제까지 소원을 올려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8시간 이내로 적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10만월이 일어나고 8시간 이내가 베스트고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는요, 늦어도 24시간 이내, 정말 많이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적는 게 좋다고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신월 만월 타이밍에 따라서 정말 파워가 엄청 셀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틀이 아니라 약간 3일, 4일까지도 파워가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평균 48시간 이내에 적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48시간 사이에 보이드 타임이 꼈을 때는요, 내가 빨리 올려야 되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 보이드 타임이 지나고 나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문장을 적으면 안 돼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어떻게 키워드에 맞춰서 적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멋진 왕자님을 만나고 싶다고 할게요. 근데 그 왕자님의 특징이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저는 상냥한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데 다른 친구는 터프한 사람을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상냥하다라는 키워드가 사자자리로 예를 들어보면 사자자리한테 상냥하다라는 말이랑 좀 매치가 안 되거든요. 상냥하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물고기 자리 남자분들에게 조금 보일 수 있고요. 다른 별자리도 있지만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물고기 자리 남자밖에 없어서 그렇게 상냥하다라는 키워드가 없는 곳에서 10만월이 일어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요. 상냥하다라는 말도 적어보시되 그 사자자리가 갖고 있는 특징을 그 상대방의 다른 그런 두 번째 장점으로 버무려서 적는다거나 또 다른 방법은요.
우리가 만나는 그런 계기나 상황을요, 사자자리 특징을 가지고 끌어와서 연출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자자리는 굉장히 박력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여자다 하면은 대시를 하거든요. 불의 별자리 남자분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상냥한 누구누구 K군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상냥하고 멋있는 K군으로부터 박력 있는 대시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런 어프로치 부분에 사자자리의 키워드를 버무려서 적으시면 그 상대,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의 상대를 끌어당기기도 쉽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특정 상대가 없다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겠죠. K군이라는 이름을 빼시고 상냥하고 멋지고 스위트하고 이렇게 뭔가 나열을 한 다음에 내가 그 사람과 만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서 키워드를 넣어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실패했을 때는요,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원하는 문장만 항상 적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정말 우연처럼 제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도 있지만, 특정 별자리, 신월, 만월에 관련된 키워드를 섞어서 적었을 때 오히려 더 좀 소원이 잘 끌어당겨졌던 것 같아요. 소원 목록은 몇 개까지가 가장 베스트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한 개만 적는 거는 별로고요. 2개부터 8개까지가 가장 좋아요. 조금 욕심을 부리면 10개까지 적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어차피 우리는 월 2번 문워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좀 노멀하게 적는 편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쌍둥이 자리 만월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12개까지 적은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조금밖에 이루지 못하고 나머지는 좀 뭔가 붕 뜬 느낌으로 좀 이루어지다만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된 소원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건 왜 그럴까 좀 이런 도서나 인터넷 같은 데를 찾아보니까 파워가 분산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달님 입장에서는 너무 소원 목록이 많으면은 너무 시끄러워, 얘 왜 이렇게 맨날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발신할까, 너무 시끄러워,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혼동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달의 별자리 연관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맞아요. 달의 별자리가 가장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정갈자리나 사자자리, 이렇게 메인 테마가 되는 별자리를 태양궁, 상승궁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직방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요, 달의 별자리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달의 별자리를 알아보는 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요새 정말 사이트가 잘 되어 있어서 저의 그런 생시 이런 것만 넣으면 달의 별자리가 뭔지 바로 나오거든요. 이제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좀 알아보시고요. 달의 별자리가 바로 내가 이제 달님과 가장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그런 창고라고 하더라고요. 그 태양궁과 상승궁이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태양궁과 상승궁이 결국에는 나의 특성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적을 때도 굳이 어떤 사이트 정보 이런 거를 참고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를 적어야 될지 자연스럽게 마음을 담을 수 있어요. 달의 별자리가 정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달님께 올리는 그 문워크 소원 있잖아요. 내 시즌이 왔을 때는요, 소원 개수나 그리고 소원의 크기나 그리고 소원의 그런 키워드 이런 제한이 없대요. 예를 들어서 쌍둥이 자리는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친구 프렌들리 이런 것들에 굉장히 주력된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꼭 적어야 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마음껏 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10만월 소원을 한 번만 적으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해야 되나요? 여러 번 계속 같은 소원 적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오셔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10만월 소원은요, 한 번만 적으면 되는 거는 아니에요. 한 번만 적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번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한 번만 적으려는 마음으로 문워크를 하지 마시고요. 매달 뭐 2번 있잖아요. 매달에 최소 1번이라도 이렇게 1년 동안 12번이라도 씨 뿌리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이거 10만월 문워크 도서에서 그렇게 정보를 봤는데요. 한 번 올려서 이루어진 것도 있대요. 물론 내가 달림과 파워가 잘 상응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내가 정말 그 문워크 방법에 알맞게 잘 올렸다면 한 번에 끌어당겨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문워크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어떤 다른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다음 시즌에 내가 예전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 적으면 될까?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매번 다른 색깔로 적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 하면은 뭐 정갈, 뭐 쌍둥, 양자리 뭐 이런 테마 있잖아요. 그 각 테마마다 그 키워드를 넣어서 계속 같은 소원을 씨 뿌리기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루어진 소원이 있어요. 시험 소원도 그렇고 재회도 그렇게 해서 이룬 적이 있었고 그리고 뭐 금전 소망도 그렇게 해서 부수입을 얻은 적도 있었고요. 저는 이 문워크를요 일단 평생 할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확언 문장을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한 달에 2번씩 다 잡기 때문에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행복하고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뭔가 달림이 또 이제 하늘에 있으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난 달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나는 그리고 문워크를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뭔가 열심히 뭔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씨 뿌리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월과 만월 시간이요. 이제 오전이나 이렇게 낮에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달림이 보이지 않으니까 달림을 안 보고 적어도 되는 거예요? 라고도 물어보실 텐데요. 맞아요. 달림을 꼭 보고 적는 거 아니에요. 아침이나 낮일 경우에는 보면서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밤에도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아쉬울 때는요, 달림을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놓고 그거를 제 소원 노트 앞에다가 놓으면서 재생시키거나 사진을 놓고서 이렇게 한 번씩 힐끗힐끗 보면서 적기도 하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확언해놓고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놓고 일상생활에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 많이 내고 남들을 비난하고 질투하고 안 좋은 감정으로 보내거나 그러니까 주파수를 안 좋은 쪽으로 맞춰놓은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좋은 기운이 나에게 오다가 성취가 되려다가 다시 멀어지게 된다고 해요. 답을요, 한 가지만 제가 이렇게 좁혀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은 정말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주파수 관련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 좋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문워크로 시험 합격 소원을 엄청 빌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계속 안 돼요. 2년 내내 안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사실은 그 시험에 붙어서 내가 그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그 시험을 붙어서 내가 그걸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나에게 안 좋은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직장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거의 뭐 직장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그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는데 어디로 출장을 갔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뭔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원 성취와 자꾸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 머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잘 고려를 해본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내 머리로 생각한 것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끌어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한 거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덤덤한 마음으로 문워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소원 목록에 날짜 제한을 명시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날짜 목록을요, 넣으셔도 되고요, 안 넣으셔도 돼요. 그거는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집착을 하는 사람이다, 이 목록, 이 소원 목록은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집착을 하고 있다면 날짜를 최대한 적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자꾸 그런 걸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집착하지 않아. 그리고 난 당연히 1년 이내로, 6개월 이내로 이룰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 난 당연해 라고 믿을 수 있다면 소원 목록에다가 날짜를 명시하셔도 됩니다. 소원 목록을 적은 노트는 태워야 되나요? 보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것도 집착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집착을 할 것 같으면 태우시는 게 좋고요. 집착을 하지 않아요, 여러 번 들여다보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원 노트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뭐 일반 노트도 좋고 다이어리 두꺼운 것도 좋고요. 그냥 A4 용지 종이에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거를 보관하고 계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워크를 올리고 난 후에 일상에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짜증도 많이 내고 불안감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뭔가 일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초조함을 느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예전에 만났던 애인들한테도 정말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하고, 그리고 그런 걸 다 받아줬던 분들한테도 고맙고 그래요. 그리고 반성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텅 비어 있을 때, 그리고 뭔가 어떤 큰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고마워, 항상 감사해 이런 거를 말하고 뭔가 베풀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 표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항상 그렇게 내 마음이 좀 편안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차례차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그래서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가진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동에 맞춰서 달님께서 원하는 것을 가져오거든요. 내가 원하는 소원과 나의 주파수를 맞출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소원 목록을 적을 때 내가 아직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한다면 하루아침에는 어렵겠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이렇게 천천히 내 마음을 좀 끌어올려가는 연습을 여러 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소원 목록에 적는 것들, 그리고 소원 목록으로 적지 않아도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1월 말인데요. 이제 이렇게 2021년도 이렇게 벌써 한 달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획하시는 거 한 달 동안 많이 이루셨나요? 아직은 연초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만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달 2월 달에도 메리제이와 꼭 함께 해주시고요. 원하시는 거 원활히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